화학을 이해를 하려면 원자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할 거야.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책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 칠판 잘 보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는 정의가 물질 구성의 기본 입자라는 정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말뜻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원래 정의를 좀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게 원래 과학 기본인데 그거부터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원자라는 거 물질을 쪼개다 보면 굉장히 작은 입자가 나오거든. 물질은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되는 입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원자를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원자를 자세하게 한번 좀 뜯어보자, 얘들아. 원자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원자 구조, 구성, 원자의 모습 어떻게 되어 있니? 크게 원자 핵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 안에는 누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원자 핵 안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양성자도 있고, 다시 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 핵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은 누구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양성자라는 녀석하고 중성자라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대. 그 주변을 누가 돌아다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대답들이 없네.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다시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들이 돌아다녀요. 중학교 때는 전자를 이렇게 마이너스의 동그라미로 표현했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막 여러 개 썼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그림들을 더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뭘 표현을 해요? 전자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는 전자를 표현했어? 표현하지 않았어? 표현하지 않았어. 왜 안 했을까?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대. 전자가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대. 보어라는 사람이 이론으로는. 응?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전자는 여기서 요렇게 동그라미 친 요 사이를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닐까? 돌아다녀요.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다녀요. 움직여 다닙니다. 움직여 다니는데, 전자가 아무 데나 움직여 다녀? 특정 길을 따라서 움직여? 특정 길을 따라서 움직이지. 그럼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이 길을 뭐라고 할까? 이 길들을 전자 궤도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전자 궤도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이라고도 하고요. 전자 주기라고도 해요. 또는 주양자수라고도 합니다. 몇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야? 이 네 개가 다 같은 표현이야. 주양자수까지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전자는 아무 데서나 돌고 있다고? 특정 궤도 위를 돈다고? 특정 궤도 위에서만 돌 수 있다. 궤도 위에서 이외의 자리에는 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를 전자궤도, 전자껍질, 전자주기, 주양자수 총 4가지가 다 전부 다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돌 수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 K껍질이라고요. 다시 무슨 껍질이라고 해요? K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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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양자수로는 수로도 표현하거든. 숫자로는 1. 안쪽부터 2, 안쪽부터 3, n equal 1, 주양자수가 1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주양자수가 1, n equal 1. 몇 번째 껍질이란 뜻이야? 안쪽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 얘는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명칭을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전자가 돌 수 있는 이 껍질의 숫자는 몇 개가 가능할까? 점점점점점으로 표현했어. 무한대 개수만큼. 다시 무슨 개수만큼? 무한대의 개수의 껍질만큼이 있대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껍질을 전자궤도, 전자껍질, 전자주기, 주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당연히 몇 주기라고 할 수 있어?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원자는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두 개로. 원자 핵. 세포에도 핵이 있기 때문에 핵 그래도 되지만 원자 핵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원자 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뭘로 되어 있어요?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핵을 이루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 따위들을 묶어서 다시 하나의 더 표현을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을 이루는 입자, 핵자라고 합니다.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니까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크겠죠. 핵자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라서 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대표적으로 어떤 녀석들이 핵자야? 양성자도 핵자고 누구도 핵자라고 하는 거야? 중성자도 핵자라고 하는 거야. 양성자하고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핵자라고 한대요. 핵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해서 핵자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돼요. 다시 양성자도 핵자고 누구도 핵자라고 해? 중성자도 핵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원자는 중성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대. 중성원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중성원자. 중성원자라는 여기서 중성이란 말 뜻은 어떤 의미냐면 중성이란 말 뜻이 산과 염기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산염기 중성도 있지만 여기서의 중성이라는 건 전기적 중성이야. 다시 어떤 중성이야? 전기적 중성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중성이란 단어 뜻을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전기적 중성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민준이 얘기해봐. 응? 뭐라는 거야? 어떨 때 중성이냐? 전자할 때? 어떤 상황에서 전기적 중성이라고 얘기하니? 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근데 알려주면 외워줘야 되거든? 안 외우면 선생님이 빡쳐, 사실은. 근데 참는 거야. 되게 빡치는데 참고 있는 거거든? 너무나도 기본적인 단어를 너무 잘 까먹어서 화가 나, 사실은. 근데 많이 참아. 전기적 중성에서 중성은 플러스, 모든 전기적 중성은 플러스 전기 양의 총합하고, 마이너스 전기 총합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어떻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 양을 뭐라고 해? 전하량 총합하고, 뭐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량 총합이 같아서 전기적 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든 다 전기적 중성이 뜻하는 의미는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절대값 씌웠어요? 당연히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이 같을 수는 없잖아. 무슨 값을 씌워야지만 같아? 절대값을 씌워야지만 같지. 그쵸?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란 뜻이야. 원자는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러면 왜 전기적으로 중성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해. 왜 전기적으로 중성일까? 플러스 전기는 누가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 원자를 분다고 했으니까 원자 내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봐야지. 여기서 안에서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어서 중성이거든?
누가 플러스 전기고 누가 마이너스 전기야? 중학교 때는 원자 핵이 플러스라고 배웠고, 전자가 뭘로 배웠어요? 마이너스라고 배웠습니다. 뭐 전혀 새로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 내용을 베이스로 가르치는 거라서. 원자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플러스라고 배웠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볼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누가 전기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양성자가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 가지고 있을까? 마이너스 전기 가지고 있어? 플러스 전기. 얘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전기랑 전하는 같은 표현이야. 전기랑 전하가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야. 이 같다는 건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알았어.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왜 전기라고 쓰고 전하라고 쓰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냐? 똑같은 단어 뜻인데 아무도 그걸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다시 플러스 전하라고 쓸게.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여기 뭐라고 써있니? 전기적 중성이면 전기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전기 없어? 진짜로 전기 없어서야? 아니면 전기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랑하고 마이너스 전하랑 총합이 0이어서야? 총합이 0이어서야 해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중성자를 뽀개보면 알 수 있겠지. 허크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허크라는 게 나오는데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커프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커프가 있는데 그 총합이 몇이 되니까? 0이니까. 근데 그냥 0이라고 쓸게. 그냥 전기가 없을 때 그냥 0이라고 쓰거든. 그럼 얘는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어? 아까 전자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이거 그릴 때 플러스를 그렸어? 마이너스를 그렸어? 마이너스를 그렸지.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자가 중성인 이유, 모든 전기적 중성은 플러스 전하랑 총합하고 마이너스 전하랑 총합이 같아서야. 그럼 이게 서술형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나는 문제 위주로 설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주는 편이거든. 원자가 중성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럼 민준이 너 뭐라고 할래? 플러스 전하량이랑 마이너스 전하량. 그러면 5점 만점에 2점 감점. 뭔가가 더 있어야 돼. 전자가 가지는 무슨 전하량 총합하고 마이너스 전하량 총합하고 양성자가 가진 무슨 전하량 총합이 같아서야? 플러스 전하량 총합이 같아서. 그 말을 하나 더 쓰고 안 쓰고가 이 점을 감점시키냐 안 시키냐를 결정한다고. 그냥 써야 돼? 완벽하게 써야 돼? 완벽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공용에서 네가 항상 점수 감점당하고 뭐 알다가 뭐 하다가 틀리고 그러는 거지. 다시 원자가 중성인 이유, 중성원자인 이유. 다시 뭐 때문이라고? 누가 가진? 양성자가 가진 플러스 전하량 총합하고 전자가 가진 무슨 전하량 총합이 같아서? 마이너스 전하량 총합이 같아서요. 그냥 안 쓸게. 전자가 가진 마이너스 전하량 총합이 같아서 정적 중성이야. 근데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양성자 하나는 이만하면 전자 하나는 요만하거든? 요만하거든? 양성자 하나 이만하면 전자 하나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는 얼마만큼 전기를 가지고 있대?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대. 2는 숫자가 복잡해서 그냥 치환한 거야. 숫자가 복잡해서 치환한 거일 뿐이야. 둘이 전기양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의 전기양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질량은 1800배 이상 커요. 질량이 몇 배 이상 커요? 1800배 이상 큰데 질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기양은 똑같대요. 그러면 답은 아닌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려면,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편하게 풀려면 이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할까? 양성자의 개수하고 무슨 개수가 같아서?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가 훨씬 더 객관식 문제 풀 때는 편해요. 사실 주관식으로 풀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객관식으로 풀 때는 뭐가 더 편하다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어떻게 돼서? 같아서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다시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고로 무슨 전화라고 해? 기본 전화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선생님 말했지. 내신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내신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니들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해주세요. 해도 되고, 뭐 따로 해, 선생님 쉬는 시간에 다시 따로 해주세요. 해도 되고, 보충을 따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게 다 니들이 권리야. 알겠나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부분을 재해석해주지 않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학원은 그만둬야 돼. 원래. 알겠나요? 원래 그런 거야. 자, 기본 전화라는 게 뭐라고? 양성자 한 개나 전자 몇 개의 전하량이야? 한 개의 전기양,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전기양을 전하량. 대표 문자는 뭐라고 써요? 2라고 씁니다. 그럼 이 값은 정말 얼마만큼 되는데요? 이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플롱이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뭐 경신고등학교에서 이거 외우라고 문제 나온 적도 있어. 이 숫자까지 외우라고 나온 적도 있는데, 보통 상수는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워요. 그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또 자기가 가르쳐 쓰는 거 다 외우라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이어서 그랬던 거고, 기본 전하는 양성자 한 개나 전자 몇 개가 가진 전하량이라고? 한 개가 가진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원래 기본 전하라고 합니다. 전자일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양성자일 때는 뭐이라고 써요? 플러스 2라고 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중성 원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중성 원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려면, 그래서 이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옥텟 규칙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단원 순서하고 상관없이 나가고 있다고 그랬어? 알겠어요? 다시 무슨 규칙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옥텟 규칙. 정확하게는 옥텟 규칙보다는 이게 내용이 되게 중요해. 모든 원자는 얘를 뭐라고 했어? 전자 껍질이라고 했었죠. 전자 궤도라고도 했고 전자 축이라고도 했고 주양자수라고도 했는데, 전자 껍질에 전자를 꽉 채워서 안정해지고 싶어 하는데, 다시 모든 원자는, 다시 되게 중요한 원리야. 모든 원자는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를 꽉 채우려고 해서 안정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 응? 왜 그런데요? 그게 자연의 기본 원리라서. 신이 만들어 놓은 기본 원리라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얘기했고,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뭘로 지금 써놨어? 지금 문제 형태로 다 써놨어. 필기를 별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문제 형태로 다 바꿔놔서 지금 프린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필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영상 보고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너희들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영상을, 오늘 수업 내용을 다 영상으로 남겨줄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원자는 원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향이 뭐라고? 모든 원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향이, 이온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원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향이 있어요. 안정해지려고 해요. 다시 뭐 해지려고 해요?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다시 뭐 해지려고 해요?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어떨 때 안정해진다고? 어떨 때 안정해지려고 해요? 전자 껍질의 전자를 꽉 채울 때. 다시 전자 껍질의 전자를 꽉 채울 때
안 정해지려고 하고요.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울 때도 어떻게 돼서 안 정해지는 거냐면 에너지가 비교적 작은 상태. 에너지가 어떤 상태? 작은 상태.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 그럴 때가 안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18쪽 원소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다시 뭐하고? 18쪽 원소와 이거 아직 안 배운 거야. 같을 때 같아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배울 거니까 그냥 이 문장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18쪽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원자들이 안 정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전자 껍질에 전자를 꽉 채울 때라고 했으니까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써줄게. 응?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수소의 경우를 기준으로만 외우면 돼요. 다시 어떤 기준으로? 수소라는 원자를 기준으로.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아니어도 똑같네. 그냥 모든 원자 다 된다, 이거는.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사람들이 찾았어. 최대 전자수.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네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최대 전자수는 2의 n제곱으로 떨어진대요. 다시 뭘로 떨어진다고요? 아까 전에 n 뭐라고 했니? n 이퀄 1껍질, n 이퀄 2껍질 할 때 n 1, 2야. 첫 번째 껍질. 이게 1번이니까 몇 개 들어가? 2개죠. 얘는 몇 개예요? 2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얘는 몇 개가 돼요?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몇 개가 돼요? 18개가 되고요. 얘는 몇 개가 돼요? 32개가 되겠네요. 그 밖에는 점점점점. 응?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888로 기억하세요. 원래는 흰색이 맞는데요. 나중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걸 배우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개념을 배우다 보면, 2학년 개념을 배우다 보면, 8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원자 번호 몇 번까지는? 20번. 원자 20개까지는 8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지금 배우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을 배워야 주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일단은 외워두세요. 어떻게 외우시라고? 2888로 기억하세요. 실제로는 28, 30인데 2888로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2888로 기억하세요. 28888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잘 따라와 봐. 자, 원자 번호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다시 무슨 번호? 원자 번호라는 걸 이제 배울 거야.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안 외웠다고? 그래서 그런 미친 선생님이 안 가르쳤다고? 그 선생님 맞아야지. 중학교 2학년 때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뭐였다고 시켰던 그 원자 번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네 번째, 원자 번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원자 번호. 원자 종류마다 숫자를 매겼지. 원자 종류마다 뭘 매겼어요? 그냥 숫자를 매긴 거야.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원자 번호를, 오늘날의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다시 뭘 기준으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매겼대요. 다시 어떤 원자가 있어요. 이 안에 양성자가, 플러스를 표현한 양성자가 몇 개 있어? 6개 그렸죠?
6개 그렸어. 양성자 6개야. 중성원자려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되지. 그림을 그려보면 전자를 6개 그릴 건데, 첫 번째 껍질에는 부터 채워져서 몇 개가 최대로 들어가? 2개가 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더 그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이상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릴 수가 없어요. 어?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야? 2개. 근데 나는 몇 개를 그릴 거야? 6개를 그려야 돼요. 왜 6개를 그려야 돼요? 중성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다시 중성원자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다는 걸 못 외우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나랑 헤어지자. 그 정도도 못 외우겠는 친구들은 나랑 헤어져야지 뭐 어떻게 해. 나는 못 가르쳐. 다시 중성원자이려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돼. 알겠어요? 그럼 같으니까 몇 개가 더 돌아다녀야 돼? 4개. 왜 4개를 여기다가 다 그렸어? 2개만 그리지 않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라서? 8개라서 4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중성원자인데 이때 원자 번호를 누구로 약속을 한 거야? 양성자수 수순으로. 다시 무슨 순으로? 오늘날에는 양성자수 순으로. 그럼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라고 약속한 거야? 6번. 다시 원자 번호 몇 번? 6번. 알겠어요? 그러면 양성자가 1개 있는 녀석은 원자 번호 몇 번? 1번. 2개 있으면 2번. 12개 있으면 12번. 대답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도 대답 안 해주는 애들은 나쁜 아이들이야. 대답을 해야지 뭐. 다시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 수가 어떻다고? 같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순으로 오늘날에는 양성자 수순으로 오늘날 양성자 수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성자 수랑 같은 거야. 알겠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같은 거야. 그러면 이때 원자 번호 1번은 누구로 약속을 했을까? 원자 번호 1번은 누구로 약속을 했을까요? 수소라는 명칭으로 약속을 했어요. 다시 뭐라는 명칭으로 약속했어요? 수소라는 명칭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어디다 쓰는지 잘 봐. 여기다 써야 돼. 알겠어요? 원소 기호라고 하지 얘를. 무슨 기호라고 해? 원소 기호. 원소 기호 최초로 제시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니? 베르셀리우스야. 이 오늘날의 원소 기호 베르셀리우스가 제시한 거야.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원소 하나를 표현할 때 2글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2글자 두 번째는 뭐가 돼? 소문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어쨌든 수소. 2번은 그럼 뭐라고 배웠을까요? 헬륨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헬륨은 2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안 외우니까 나는 지금 기초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화학의 기초가 탄탄해야지 뭘 공부를 해도 화학 단어 공부를 해도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화학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화학은. 헬륨.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리튬. 4번은 뭐가 될까요? 베릴륨. 5번은 그럼 뭐예요? 5번은 붕소가 돼요. 그래서 너희들 몇 번까지 외워놔야 된다고? 20번까지 외워놔야 된다고. 20번 뭘까요? 윤섭이 얘기해봐. 우와, 역시 내가 옛날에 가르친 보람이 있네. 칼슘이 있죠. 칼슘은 뭐라고 써? 민준아? 원소기요? 심각하다. 우리 얘기 심각해요. K는 원자 번호 19번이에요. 엄청 자세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들도 엄청 자세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잘 봐. 그림을 그려볼 거야. 다시 뭘 그려볼 거야? 그림을 그려볼 거야. 실제 그림. 양성자 몇 개 있다고? 플러스 1이라고 쓰자. 전자 몇 개 돌아다녀요? 1개 돌아다닙니다. 그래야 중성이라서. 그럼 얘는 플러스 2라고 해서 몇 개 돌아다녀요? 2개가 돌아다니죠? 세 번째 그림은 플러스 3이라고 해서
3개 그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최대가 몇 개라서? 2개라서 하나를 더 아무데나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껍질을. 응?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한 20번만 해보자. 원자번호 20번. 자, 민준이에게 첫 번째 껍질을 몇 개 그려야 돼? 그래, 2개. 두 번째 껍질을 몇 개 그려야 돼? 세 번째 껍질을 몇 개 그려야 돼? 어? 왜? 처음부터 돌아가자, 다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너 첫 번째 껍질 2개 그렸어. 두 번째 껍질 하나 그리면 나머지 17개 어디다 그릴 거야? 내가 그래서 그리는 순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를 써주지 않았어? 차곡차곡 눌러서 쌓여지는 거야. 몇 개가 들어가니? 8개가 최대로 들어갔으니까 8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또 몇 개 들어가? 이거 앞에 있는 숫자는 고등개념이라 고등학교 때 얘가 맞다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워요. 알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쓰는지를 그때 배울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8개라고 보시라고 그랬어. 다시 몇 개로 보시라고? 그럼 얘도 8개. 그럼 몇 개가 채워졌어? 20개의 바둑알 중에서 몇 개를 썼어?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지. 그럼 그 다음 껍질을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그 다음 껍질 2개 들어가는 거지. 응? 그러면 얘는 1족이라고 한대. 얘는 몇 죽일 것 같아? 4주기. 몇 쪽이라고 할 것 같아? 2족이라고 한대. 민준이가 대답해봐. 난 민준이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것 같거든? 여기 몇 쪽일 것 같아? 얘는 리튬. 왜 2족이야? 왜 2족이야? 어.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껍질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자 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껍질이 죽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자 궤도, 전자 껍질, 전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껍질 수를 뜻하는 거 아니야?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 수, 2주기.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주기, 2주기. 근데 왜 2족이야? 여기서 조금 뭘 말하는 거야? 왜 얘는 1족이고 얘는 왜 얘가 2족이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족을 결정을 해. 야, 2족이 몇 족이 돼야 돼? 1족이 돼야 돼. 근데 얘는 그러면 1족이 2족이어야 되잖아. 다시 1족이 몇 족이어야 되잖아. 2족이잖아. 예외야. 1족이 18족이라고 해. 18족은 18개가 채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뭐가 있다는 뜻이야? 꽉 채워져 있다는 뜻이야. 다시 18족의 의미가 뭐라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돼 있다고? 꽉 채워져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다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만큼 뭐에 있다? 꽉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의 18이야. 알겠어요? 18의 의미가 뭐라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서 18쪽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지금 주기족을 판단한 게 뭐의 원리야? 주기율표의 원리야. 다시 무슨 원리라고? 오늘날의 주기율표의 원리야. 주기족을 판단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어느 정도 이해가 예외가 있긴 있지만 예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워? 일단은 이해가 돼야지.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원자 번호 12번이 뭔지 아니?
바로 딱 나올 수 있는 사람. 원자번호 12번 누굴까? 안 나오죠? 니들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몇 번 하면 어떤 원소예요? 라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주기 몇 쪽 원소요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일단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에요.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입니다. 다시 뭐 어떤 원소라고요?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주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고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채워졌어? 2개 채워지는 상태거든? 그럼 몇 쪽이 몇 쪽 원소라고 해야 돼, 민준아? 여기 3주기 2조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시 예외, 지금 첫 번째 예외는 아까 전에 뭐였어?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몇 쪽이라고 한다? 18쪽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지. 꽉 채워져 있을 때 몇 쪽이라고 한다고? 18쪽이라고 하는 거지. 원자번호 8번 산소야. 원자번호 8번은 산소인데 얘는 2주기 6쪽이라고 해야 되잖아. 아까 전에 18이 들어가는 게 원래 해석이 또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그 해석 때문에 얘가 6이 아니라 16으로 바뀌어요. 다시 뭘로 바뀌어요? 16으로 바뀝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배우려면 오비탈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다시 뭘 배워야 돼요? 오비탈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몇 학년 화학을 배우셔야 돼요? 2학년의 화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실력이 고등학교 1학년 거 거의 끝나서 이제 2학년 올라갈 정도 수학 실력이 되면, 고등학교 수학으로 2학년 수학 실력 정도가 근처에 되면, 2학년 걸 배우는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러면 사실 통합과학을 배우는 게 나아, 아니면 자세한 원리인 화학원이나 물리원을 배우는 게 나아? 화학원, 물리원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왜? 기존에 있던 설명 플러스 알파가 되게 길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자, 통합과학은 그걸 무시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다시 뭘 얘기를 해보면, 주기율표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주기율표,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먼저 알려주는 게 공부하기 편해서, 알겠어요?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보면, 오늘날의 주기율표야. 오늘날의 주기율표. 장주기형 주기율표가 있고요. 단주기형 주기율표가 있는데, 과학에 관심이 좀 있었던 친구들은 주기율표라는 거 한 번쯤은 봤을 거야. 한 번도 안 봤다. 그럼 과학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친구겠지. 오늘날의 주기율표는요, 아니, 더 이렇게 하자. 너무 길어져서. 몇 개 그랬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맨 마지막은 이쪽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7주기까지 존재해서, 다시, 요게 뭐야? 이쪽 라인은 전부 다 몇 주기 원소라고 해? 1주기 원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주기 원소? 이 라인은 2주기 원소. 여기는 3주기 원소. 여기는 4주기 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자, 여기는 족이야. 1족. 여기는 몇 족? 2족. 3족부터 12족까지는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리만 배워요. 다시 뭐만 배워요? 원리만 배웁니다. 원리만. 안 배워요. 원리만 배웁니다. 이거 외우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원리만 배워요. 여기서부터 몇 쪽으로 들어가? 13족. 근데 13족이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3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마지막 껍질에 3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14, 15, 16, 17. 몇 쪽까지 존재해요? 18쪽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꽉 채워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겠어요? 꽉 채워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1주기 1족 원소예요. 리튬 2주기 1족 원소예요. 나트륨 3주기 1족 원소고요. 칼륨 4주기 1족 원소입니다. 선생님 가로로 안 외우셨네요? 왜 가로로 못 외워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설마, 다른 이유가 있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죠.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야? 하나 있는 애들이지.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져. 다시 화학적으로 무슨 성질을 가져요?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원소 중에서 화학적으로 동일한 원소를 찾아라라고 하면 같은 동족 원소를, 동족이 뭐야? 같을 동자, 족은 족이 같은 원소를 찾는 거야. 알겠어요? 동족 원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뭘로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 세로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로도 기억하시고 가로보다 더 중요한 뭐로도 기억하시고 세로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다음 원소들 중에서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무슨 원소 찾으란 얘기야? 동족 원소 찾으란 뜻이기 때문에 동족 원소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애기들은 아무리 외우라고 해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못 외워. 못 외우는 걸까? 안 외우는 걸까? 난 거기서 한참 딜레마가 좀 있거든.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화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을 너무 이상하게 배워서 화학을 나는 포기했었던 사람이야. 난 화학과 출신이 아니야. 응?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을 포기했으니 성적이 제대로 나왔겠어? 안 나왔겠지. 나는 물리 쪽이 좀 더 맞아가지고 물리 쪽을 더 공부 많이 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 물리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화학까지 같이 가르쳐야 될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화학을 아주 기본적인 거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어. 일단 원소기호 다 외웠고 동적 원소라는 거 다 외우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 그리고 화학을 그냥 가르치려고 배워보다 보니까 화학이 물리보다 더 한동안은 쉬워. 개념적으로 훨씬 쉬워, 그냥. 개념적으로는 되게 쉽습니다. 단, 뭐가 많아? 외우는 게 많아. 단, 외우는 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초장에 잘 외우지 않으면 그냥 개념 자체도 흔들리고 문제 풀 때 오래 걸립니다. 알겠어요? 응? 자, 세로순으로 꼭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웠을까요, 선생님은? 앞글자만 따서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 수, 리, 나, 칼, 루, 세, 푸. 이 원소기호 뭔지도 몰라.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웠어. 알겠어요? 더 있어요. 7주기 원소까지 있거든요. 다시 몇 주기 원소까지 있어요? 수, 리, 나, 칼, 루, 세, 푸. 7주기까지 원소가 있어요. 알겠어요? 프랑슘까지 있어요. 이족 원소. 배, 마, 칼, 스, 바라.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뭐도 배워요? 스트론튬도 배우고 뭐도 배워요? 바륨도 배웁니다. 원자 번호는 나도 몰라. 알겠나요? 원자 번호는 나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몇 족 원소라는 건 알고 있어? 이족 원소. 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걸 찾기 위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안 외우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외우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아예.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요. 얘는 원자 번호 4번이고 얘는 12번이고 얘는 20번이 되겠죠? 3족은 뭐니? 3족부터 12족까지는 모른다니까 나도. 알겠어요? 13족에 풍소, 알루미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자 번호 몇 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20번까지만 기억하게 되는데, 갈륨, 인듐, 탈 뭐뭐 있어요. 저도 몰라, 원소기호도 몰라. 앞글자만 외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붕알 가린 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14조 원소는 사탄규, 규소야. 개준합, 개는 원래는 저마듐이라고 해서 나중에 얘들 세로순으로 외우면 좋은 게 뭐냐면 얘의 화학적 성질하고 얘의 화학적 성질이 마지막 껍질의 개수가 껍질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거든. 나중에 이게 반도체 쪽으로 연결돼. 다시 뭐하고 연결돼? 반도체 쪽으로 물리 파트하고 연결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리가 약했던 일부분이 영역이 있었거든. 내가 물리 전공을 했는데 물리가 약했던 일부 영역을 화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적이 되게 많아. 알겠어요? 물리화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라고도 하고 규소라고도 하고 저마듐이라고 하는 녀석까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세로순을 다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 15족은 질인, 비암비, 질인, 비스무트, 안티모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비소 이런 것들이 있고 16족은 산황, 17족은 플로린, 염소, 헬륨, 네온아르곤. 아까 선생님이 무슨 성질이 똑같다고? 같은 조건석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했었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했었죠. 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잘 들어봐. 자, 이제 이게 장주기형 주기율표고, 단주기형 주기율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 단주기형 주기율표는요, 이게 중요해요. 단주기형 주기율표는 몇 쪽하고 몇 쪽을 제외시키면 끝, 단주기형이요. 이 3족부터 12족까지 없애버리면 단주기형 주기율표거든요. 3족부터 12족까지 없애버리면 단주기형 주기율표야. 3족부터 12족까지 없애면 단주기형 주기율표고, 너희들은 뭘 외워야 돼, 일단? 단주기형을 외우시고, 선생님, 저는 공부 되게 잘하고 싶어요. 어차피 걷는 거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여기 있는 빼놓고, 이 밑에 것 20번 이외의 것까지 외워버리세요. 알겠어요? 앞글자만 따서, 선생님처럼 뭐만 따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야. 수리라칼루세프, 베마칼스바라, 구갈가리타, 탄규저준답, 그 다음에 지름비암비, 뭐, 산황세테프, 훈련부여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헤네아크세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단주기형 주기율표는 이렇게 몇 쪽하고 몇 쪽을 제외시키고 20번까지야? 몇 쪽하고 몇 쪽을 제외시키고 20번까지야? 3부터 12까지 제외시키고 20개야. 알겠어요? 7개 그렸죠? 8개나? 8개다. 이렇게 그린 게 무슨 형 주기율표예요? 단주기형 주기율표야. 여기 똑같이 써서 수리, 나, 칼, 베마칼. 근데 이게 외우기가 되게 어렵다? 처음에 나도 외울 때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간절하니까 외워지더라고. 다시 어떻게 되니까? 간절해. 이걸 꼭 외우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은 간절함. 왜?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간절함이 나를 외우게 한 거야. 길거리 걸어 다닐 때도 주기율표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막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래도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한번 외워보고. 간절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으면 외워지질 않아요. 윤준아. 간절해야 된단다. 질인, 산황, 플륨, 헬륨, 네온아르곤. 다른 애들이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많이 외워보려고 노력하세요. 왜 세로 순서가 어떤 녀석이라고?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고 잠깐 쉬었다가 이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화학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1조 원소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야? 1개 있는 애들인데, 리튬을 그려보면, 다시 뭘 그려보면? 리튬을 그려보면, 리튬은 플러스 몇 번이야? 3번인데, 아까 말했지.
전자들은 어떻게 되려고, 아니, 원자들은 어떨 때를 안정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꽉 채우려고. 그러면 안정해진다고.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는 건 몇 쪽 원소와 비슷해지려고?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그러면은 얘는 전자가 3개 있는 리튬은 얘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몇 개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네모쳐서 2개죠. 얘는 몇 개예요? 8개죠. 그쵸? 그러면 18쪽 원소처럼 즉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꽉 채우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7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전자를 몇 개를 먹어버리는 거야? 7개를 먹어버리는 거야.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또 하나는 1개를 버려버리면 또 여기가 꽉 차게 되지. 그치? 어? 둘 중 하나 중에서 누가 더 편할까? 하나 버리는 걸 편하게 생각할까? 7개 받아들이는 걸 편하게 생각할까? 하나 버리려고 해. 그래서 하나 버려서 안정한 상태인 플러스 3 전자 2개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온 거 바깥으로 표현하거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리튬이라는 녀석에 플러스 3인데 전자는 몇 개 있기 때문에 2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몇으로 결정돼? 플러스 1로 결정되지. 그래서 플러스 1로 쓰는 거야. 플러스 1인데 1을 생략해서 써, 1은. 알겠나요? 이게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빠져나오는 겁니다. 주기율표를 설명했고, 뭘 설명했어요? 이온의 생성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주기율표를 설명했고, 뭘 설명했어요? 이온이라는 것의 생성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었을 때 안 막힌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책하고 무관하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 개념에서 너무 설명이 길어야 될 내용 패스를 하고 갔어.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외워야 될 것들이 이제 되게 산더미처럼 쌓였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여기 썼니? 오늘 갈인데 갈륨이야, 갈륨. GA야, GA.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